소송인데요. 상간녀 소송인데 상간녀 소송에서 손해배상 액수가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온 건 굉장히 이례적이죠.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어찌 보면 각 그 소송 당사자들의 어떤 재력을 좀 고려한 판결처럼도 보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뭐 통상 상간녀 소송이라고 해서 뭐 상간녀, 상간자 소송, 뭐 상간남 소송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3천만 원 정도를 청구합니다. 그 일반적인 판결보다 그 시사하는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백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급하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노소영 관장이 그 SK 회장 최태원 동거인을 상대로 한 그 위자료 청구 소송 30억 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전에 이제 20억 원이 이제 1심 판결에서 인용되었다라고 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 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부녀였던 김 이사장이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뒤에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까지 출산을 했고, 최 회장은 2019년 이후에만 김 이사장에게 1천억 원을 넘게 썼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한 소송으로 이 사건 지금 뭐 30억 원 청구한 걸 얘기하는 거죠. 결혼 관계는 이미 파탄난 상태였다. 10수년간 이라고 주장을 했고, 노 관장 측이 주장한 1천억 원에 대해서는 이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뭐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고,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 부부가 당사자인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을 주라고 판결했다. 뭐 이건 지금 상고심 진행 중이죠. 쉽게 표현하자면 그냥 상간녀 소송인데요. 상간녀 소송에서 손해배상 액수가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온 건 굉장히 이례적이죠.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실관계 자체도 이례적이에요. 통상 어떤 부정행위나 불륜이 이렇게 이토록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혼외자까지 출산한 경우도 정말 찾아보기 힘들죠. 그 이례적인 사실관계였기 때문에 이례적인 그 판결이 나왔다. 그 위자료 액수가 산정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각 그 소송 당사자들의 어떤 재력을 좀 고려한 판결처럼도 보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뭐 통상 상간녀 소송이라고 해서 뭐 상간녀, 상간자 소송, 뭐 상간남 소송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3천만 원 정도를 청구합니다. 그리고 그 부정행위 기간이 길고, 그리고 뭐 부정행위 지속됐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악행이 있었다거나 하면은 통상 5천만 원을 청구해요. 그리고 3천만 원이나 5천만 원을 청구하면 그 전액 인용되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고요. 그리고 그 어떤 부정행위로 인해서 이제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러서, 보통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하는 거는 객관적으로 이제 이혼 소송에 뭐 돌입했다던가 뭐 협의혼 절차를 거치고 있다던가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3천만 원 전액이 인정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뭐 20억 원이 인정이 됐어요. 이거는 양 당사자의 어떤 재력을 뭐 고려하기도 당연히 했겠죠. 왜냐면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판결의 경우에는 그 일반적인 판결보다 그 시사하는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행위나 어떤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인정이 된다면 증거에 의해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징벌적인 의미도 저는 포함이 되어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반면에 이게 너무 그런 뭐 여론을 의식한 판결로는 보이지는 않는 게, 이 부정행위의 내용이 기사에 나타난 이런 내용만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일반적인 어떤 부정행위의 정도를 벗어나 있기는 합니다. 부정행위 기간이 너무 길어요. 보통 6개월 이상, 뭐 1년이라고 하더라도 통상 진행되는 그런 일반인들의 소송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정행위 기간이 길다고 하는데, 이거는 거의 뭐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혼외자를 또 출산까지 했는데 이런 경우도 굉장히 드물죠. 그래서 이러한 공개적인 행보까지 있어서 아마 정신적인 그 손해가 굉장히 막심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상대방 측에서 이제 피고 측에서 주장한 내용은 뭐 의뢰 뭐 주장하듯이 뭐 우리의 뭐 부정행위로 인해서 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이미 혼인관계는 파탄에 뭐 이르러 있었다.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고 뭐 형사 고소를 한 건이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부적절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재판부한테 좋은 인상을 주지는 않겠죠. 어떤 소송을 해서 이제 증거로서의 부정행위를 한 것이 이제 명백하게 인정되는 상황 속에서 그 원고를 상대로 어떤 형사 고소를 한다? 재판부한테 좋은 인상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혼 소송이 현재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데 해당 결과가 이혼 소송에 영향을 더 줄까요? 아니요. 그 해당 이 결과가 이혼 소송에 뭐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습니다. 영향을 뭐 굳이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그 이혼 소송 상고심은 사실 주된 쟁점이 이제 그 재산 분할이잖아요. 뭐 위자료 20억 원은 이건 뭐 신경도 안 쓰고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 재산 분할에 SK 주식이 포함돼가지고 지금 1심과는 다르게 항소심에서 재산 분할을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 대폭 올라갔죠. 20배 가량 올라갔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된 쟁점으로 좀 다투고 있는 거지. 뭐 위자료 뭐 내가 유책 배우자다라는 걸 지금 부정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상고심에서도. 그래서 지금 이 위자료 액수 판결이 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상고심, 대법원 상고심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공동불법행위예요. 예를 들어서 노 관장, 이 피해자고 그다음 최 회장과 그 이제 부정행위한 그 상대방이 노 관장한테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판결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똑같은 액수로 20억 원을 지급해라라고 판결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기사를 봤는데요. 상간자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는 뭐 적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전적으로 변호사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뭐 이렇게 소송은 증거 싸움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데 그냥 단순히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증거가 없으면 사실로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변호사가 이건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되죠. 경력이 있는 변호사라면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소송을 해서 승소하고 싶으면 더 가져와라. 더 가져와라. 더 필요하다. 뭐가 더 필요하다. 이 부분이 부족하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소송을 진행해야지. 이 무턱대고 그냥 소송 진행해서 여기 보면 뭐 기사 보면 아우리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나 몰래 만났으면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여겼는데 법원은 명확한 증거를 필요로 했다라며 같이 밥 먹는 거 정도로는 안 되고 다른 증거가 필요했다라고 뭐 이렇게 전하는데 밥 먹는 거 정도로는 안 되죠. 뭐 A와 B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 뭐 이성 간에 뭐 밥을 먹는데 둘 다 뭐 유부녀 유부남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뭐 회사 관계에서 뭐 밥을 먹는 자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이 사람들이 뭐 어떤 관계 속에서 그런 식사 자리를 가졌는지가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으로도 이제 그 장면 하나만 가지고 이제 부정행위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재판부에서는 증거가 필요로 했는데 그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으니까 청구 기각된 거죠. 아무리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뭐 재판부에 피력을 해봤자 증거가 없으면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패소한 이유는 증거 부족으로 보이고 증거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좀 무리하게 진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이혼 그리고 이제 부정행위 같은 경우에 이제 상간자 소송 같은 걸 하러 오실 때 저는 계속 돌려보내요. 이거 가지고 못한다. 그래서 한 세 번까지 찾아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 증거를 많이 확보를 해도 이 정도 증거 가지고는 또 손해배상 액수가 많이 산정되기는 어렵다라는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판결문에는 이유가 적시가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잖아요. 지금 뭐 노 관장이 한 것도 그렇고 이 아우리 씨가 한 것도 그렇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불법행위를 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 누구를 뭐 술 먹고 막 패스해요. 그럼 몇 년, 몇 월, 며칠에 몇 시쯤 어느 장소에서 뭐 주먹으로 뭐 얼굴을 2회 가격하고 뭐 발로 뭐 복부를 뭐 가격하고 이런 것들이 적시되어야 되는데 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부정행위잖아요. 불륜입니다. 그럼 불륜 행위가 적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2024년 몇 년, 몇 월, 며칠에 뭐 몇 시경 둘은 뭐 어느 모텔에 들어갔다. 그리고 뭐 그 장면을 뭐 증거로서 첨부한다면 부정행위가 명백한데 뭐 밥 먹는 장면? 이게 과연 법리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뭐 여러 가지 기타 이게 패소한다는 건 사실
엄청 증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기타 정황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도 좀 있으면 하다못해 손해배상 액수가 적게 나올지언정 패소는 정말 안 하는데, 이거는 너무나도 좀, 뭐 소송 대리인의 실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증거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 아니면 상간남 혹은 뭐 그 부정행위로 인해서 이제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원하신다면 그 증거를 먼저 좀 긴 시간을 두고 확보를 하는 데 집중하시는 걸 저는 권장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안 자체가 너무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액수도 이례적인데, 그럼 만약 이 사람들이 재벌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이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면 과연 20억 원이 나올 것인가? 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이런 사건의 경우에 재판부에서는 좀 위하의 의미, 이렇게 뭐 나쁜 짓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의미라든가 그런 의미도 좀 포함되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이게 사실 징벌적인 의미도 조금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사실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우리 일반인들한테 매기는 손해배상 액수를 매기면 정말 아무 타격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국민이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그런 수준의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일반적인 상간자 소송에서 이런 사실관계도 정말 없습니다. 이런 사실관계도 이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만약 이런 사실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동일한 상태에서 동일한 사실관계들이 지금 일반 소송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 소송의 결과로 인해서 그 사건들도 당연히 영향을 받아서 액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관계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이 정도의 부정행위는 없죠. 그래서 만약 사실관계가 혹시라도 동일한 그런 소송이 이루어진다면 이 사건의 영향을 받아서 위자료 액수는 아마 꽤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데 꼭 뭐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고려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인 상간자 소송에 있어서 이러한 판결로 인해서 위자료 액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2년 전쯤에서도 뭐 순전히 상간자 소송은 아니긴 한데 그 위자료와 관련된 거였어요. 거기에서도 이제 이례적으로 2억 원이라는 판결이 나와서 일반인들의 그런 소송이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했는데 여전히 올라가지 않고 10년째 3천만 원 언저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죠. 네, 그럼 오늘은 그 노관장의 그 위자료 소송 그 결과가 나와서 급하게 영상을 촬영해 봤는데요. 네, 아무쪼록 뭐 변호사로서 좀 바라는 건 우리 재판부가 이제 어떤 정신적인 그런 무형의 손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는 액수가 굉장히 좀 짭니다, 많이. 근데 이번 사건 판결을 계기로 그 일반인들의 소송에 있어서도 이제 정신적 손해를 좀 높게 인정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